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돼 있는데 바로 오늘 원칙과 상식 탈당 예고 기자회견이 9시 40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을 종합을 하면 누굽니까? 저 성남중원에 윤영찬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세 분은 탈당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이 세 분은 탈당 기자회견을 했고요. 윤영찬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당에. 일단 원칙과 상식 이 분들이 당 내에서 네. 당 내부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반론과 이런 의견 개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는 그런 이제 민주 진영에 있어서는 네. 가장 강력한 저희들이 심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는 그런 네. 상황.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그런 지상 과제를 안고 있는 야당에서 내부 분열을 적전 분열을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그런 이제 총구를 윤석열 정권에 향해서 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탈당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건전한 비판을 얼마든지 민주정당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 네 분께서 그동안 그런 이제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 하에 네.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뭐든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그동안 공언을 해오셨어요. 네. 당에서 잔류를 하든지 총선에 불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예. 탈당을 하든지 신당에 참여하든지 이런 거에서 네. 네 명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랬는데 오늘 네. 방금 이제 보도가 윤영찬 의원님이 네, 탈당하지 않기로 했고 대열에서 이제 빠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온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위원장님도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윤영찬 의원 기자회견문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러면서 4년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이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 올리겠다고 했고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원칙과 상식 기자회견 뒤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윤영찬 의원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김종민 의원, 조홍천 의원, 이원우 의원 모두 우리도 황당하다. 우리도 황당하고 지금 들었다. 왜 윤영찬 얘기를 자꾸 우리한테 묻느냐. 우리는 모른다. 나도 오늘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윤영찬 의원의 이런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찬 의원님이 이낙연 대표님 네. 지금 이제 탈당을 시사하고 신당을 창단하려는 네. 이낙연 전 총리의 가장 최측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과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예. 가장 앞장서서 탈당을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높은 분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어제 보도를 보니까 그 지역의 유력한 경쟁자인 현근택 네. 변호사가 이 컷오프 될 네. 가능성이 이제 많이 예. 지금 이제 제기가 높아지니까. 되고 있어서 예. 아마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러면은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예. 공천받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저는 사실관계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근데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하시고 당의 잔류 결정을 하신 거라면 네. 그는 그야말로 원칙과 상식을 저버린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세 분의 탈당 명분에도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명상을 주는
예.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러면 다른 세 분들도 혹시나 네. 이런 공천 가능성이 있다면 네. 탈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자연스럽게 제기가 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 분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예. 뭐 당연히 황당할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분이 항상 공동 행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씁쓸해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 원칙과 상식과 관련한 분들이 늘 얘기했냐면 우리는 공천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되고 있고 과거의 민주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문법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 뭐 개딸 전체주의라고 이제 뭐 통칭된 이른바 이제 적극적인 당 지지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막 지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놓고 정작 공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잔류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머지 세 분은 그냥 배신한 거 아니에요?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 이런 정치가 민주당 안에서 통용이 돼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야,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정치하시면서 이런 판단은 용인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이지 네. 그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윤영찬 윤영찬 의원은 의원도 현재 통화가 안 된다고 네, 합니다. 의원도 기자들이. 뭔가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이제 내용과 다른 네. 그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 섣부르게 단정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네. 맞지 않고 좀 더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윤영찬 의원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요. 기자들이 취재 요청이 많아서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네. 같은데 하여튼 지금 상황을 종합하면 어제 발생한 현근택 변호사 사건으로 현근택 변호사가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니까 실제로 탈당에 임박했던 윤영찬 의원이 탈당하지 아니하고 당에 잔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은 원칙과 상식 중에 세 분은 탈당을 했고 윤영찬 의원은 남기로 이렇게 결정한 상황이